월가의 대가들이 주식시장이 곧 폭락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뭐 부동산 시장은 폭락을 안 할까요? 우리 경제 전체는 폭락 안 할까요? 저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의 폭락, 경기의 폭락까지도 함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만이 지금과 같은 이런 지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는 영화 빅쇼트의 그 주인공입니다. 빅히트인가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정확하게 맞춰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잘 맞춰서 월가의 투자 대가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 빅쇼트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거 보세요. 하락장의 투자 비중이 90%예요. 하락장에. 금액이 작으냐? 안 작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 추정 펀드의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풋옵션은 하락 장세에 주로 쓰는 투자법이에요. 나는 정해진 가격에 쉽게 말하면 사겠다 내지는 팔겠다 하는 그런 사겠다 하는 거죠. 매수니까 풋옵션 옵션이니까 사겠다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전대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S&P 500 지수 추정 펀드에 8억 6,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추정 펀드에 이것도 풋옵션 매수액입니다. 7억 3,900만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총 지금 매수한 규모가 16억 500만 달러입니다. 포트폴리오의 90%예요. 이게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시원자산운용이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창립자예요. 창립자.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안 한다. 이러면 마이클 버리는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자산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16억 500만 달러나 됩니다.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하락에 성분수를 던졌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클 버리만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 중에 조지 소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소로스 이러면 영국에 쉽게 말하면 경제 공격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이게 파운드화가 완전히 박살나고요. 그 과정에서 조지 소로스는 1조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의 전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분인데 이 조지 소로스도 말입니다. 1분기 2분기에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풋옵션을 얼마나 보유했는가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1분기에는 1억 8,8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5억 4,900만 달러입니다. 증가율이 3배의 3배 192% 3배입니다. 배수로는 3배 금액으로는 3억 6,1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대가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 역시 주식 급락장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만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워렌 버핏도 보면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버커셔 해스웨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말입니다. 주식 매가액이 130억 불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입액은 50억 불이에요. 80억 불을 줄였어요. 61.5%를 줄였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다 쌓는 거 현금으로. 그래서 지금 버커스 해스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요 1470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왜 현금을 보유할까 봐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가의 투자 대가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할 돈을 장만하는 것 그것은요. 기존의 주식을 팔아서 장만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계속 쌓아갑니다. 쌓아간 그 현금으로 위기가 왔을 때 왕창 사들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 2000년 2001년 닷컴 버블의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으로 넘어갈까요? 1990년대 대침체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 이전으로 내려가면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돈이 준비가 돼 있으면 투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실제 하고 있고요. 현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조지 소로스도 지금 하락장에 베팅하죠. 예, 워렌 버핏도 지금 하락장에 준비를 하죠. 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주식시장이 폭락하느냐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이클 버리는요. 미국에 은행위기 여파 있다. 지금 여파가 아직 제대로 시장에 안 몰려와서 그렇지 예, 지금 시장 밑에서는 계속 발부동 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저렇게 떨어지면 다시 지역은행들이 무너진다. 그 여파가 지역은행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대형은행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 크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말입니다. 예,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니까 그에 대한 여파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여러분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투자를 꺼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향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여러분과 제가 중국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끼지만 이게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회복의 리오프닝에 대한 회복의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돈도 8월에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것도 지금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도 느리고 수출도 느리고 오죽했으면 IMF가 중국의 구조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지금 월가의 대가들이 급락을 한다고 하는 이유를 들은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가장 높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거든요. 네, 버핏 지수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만들었다 해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이 버핏 지수는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한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에요. 한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요.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시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80% 수준이면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80%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거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닷컴 버블 위기 때 150%였거든요. 그런데 금융위기 직전에도 137%였습니다.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2023년 8월 2일 현재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조사를 했어요. 170%. 170%가 됐어요. 그러면 닷컴 버블의 위기나 혹은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의 버핏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 이것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폭락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더 심각한 상황.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주도 성장은 안 된다.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중국이든 부채 주도 성장이 일어나는데 저 부채 주도 성장은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질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월가의 대가들도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가의 대가들도. 저는 저게 말입니다. 충격으로 다가올 때는 진짜 인정사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정사정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저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버핏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데는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가 심각했느냐. 여러분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돈을 마구마구 풀었어요. 2018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통화 M2예요. M2. 이 M2는요. 2년 안에 현금화되는 건 다예요. 적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말입니다. 2년 안에 현금화되는 거. 그런데 2018년 1월에 보세요. 13조 8,53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에 보면 여러분 21조 8,400 지금 1억 달러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현금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보이시죠. 이 정도로 돈을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말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마구마구 옮겨간 거죠. 적어도 말입니다. 13조 8천 달러에서 21조 8천 달러가 됐으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늘어난 숫자로 보면 이게 거의 60% 70% 늘어난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60% 70% 늘어났겠죠. 통화량이 저렇게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나스닥만 하더라도 실제 주식시장의 어떤 모양을 보면요. 올해만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돼 있습니다. 올해만 나스닥이 37%가 올라갔어요. 37%가. 보세요. 37% 올라간 거. 올해만. 올해만. 지금 작년 연말 12월 28일 날 나스닥 지수가 1214.29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8월 31일 날 올 8월 30일입니다. 14,304.97. 37.4% 올랐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뿌려서 주식시장 올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가의 3대 대가가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거품 내지는 통화량 통화량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이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충격적이에요. 마이클 보리도 그렇죠. 조지 소로스도 그렇죠. 워렌 버핏도 그렇죠. 문제는요. 이 마이클 버리나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이 실제 하락장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썼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말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버리나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게 맞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투자하는 분위기, 거기에 대한 어떤 동조하는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닙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에요. 스티브 행크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존 홉킨스 대 교수입니다. 경제학자고요. 레이건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분도 말입니다. 투자 대가들이 하락장에 배팅하는 것은 괜찮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움직임. 괜찮은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좋다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운영사인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 여기에 최고 투자 책임자가 마크 스피츠니겔입니다. 스피츠니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헤지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지금 상태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게 쉽게 말하면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고 또 채권을 너무 많이 사들였고 채권을 사들이면 현장에 돈이 뿌려지는 거죠. 그게 현재 시장에 그 충격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데이비드 로젠버그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지금 진짜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비드 로젠버그는요. 로젠버그 리서치를 만든 설립자이자 경제학자인데요. 2029년의 대공황이나 2000년 닷컴 버블이나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워낙 많은 대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급락을 경고하는데 이 자체를 무시한다. 야, 저는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가의 대가들은 산전, 수전, 공중전 저는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월가의 대가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요. 이게 한 번쯤은요. 물론 뭐 투자는 내 책임어야 한다고 하지만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하실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모든 투자는요. 내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종합을 해서 그 속에서 나만의 투자법을 개발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발 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오랫동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환진이라는 사람 저는 매일경제TV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기자 출신이 계열사지만 매일경제TV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제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말로 세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새치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발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걸음을. 새치혀는 결국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발걸음은요. 걸어가면 길이 생겨요. 걸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길이 아니지만 걸어가면 길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많은 정보들을 축적해 보니까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거짓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제 스스로 창피합니다. 제 스스로. 아니 그래도 언론사의 대표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합니다. 진짜 조심해서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월가의 대가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지표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지표들도 덤성덤성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하시는 거 진짜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서요. 전부 다. 왜 안 듣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너 투자법이 다르고 내 투자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30년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경험치로라도 말입니다. 투자는요. 조심하라고 할 때 조심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합니다.